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44쪽의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교과서 144쪽에서 근대 교육이 확산되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대 학교가 세워지겠죠. 개항 후에 서양 문물을 접촉하고요. 부국 강병을 위한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서 이제 근대적 학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 이화학당 학생들의 수업 모습이에요.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죠. 네, 이렇게 근대적인 학교들이 세워져서 근대 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정부의 근대 교육 노력과 사립학교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세운 학교들을 살펴볼 겁니다. 1883년 동문학이라고 하는 외국어 교수기관을 만들게 되고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둘게요. 유경공원 가끔 나오는데요. 1886년에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상류층 자제에게 근대 학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예요. 근대학교. 이때 왔던 미국인 강사 중에서 헐버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고종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거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이제 가보개혁돼요. 제2차 가보개혁이죠.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됩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가 됐고 소학교, 사범학교 등의 관제가 마련이 돼서요. 이러한 소학교나 사범학교 같은 근대적 교육 제도가 설립되게 되죠. 근대적 교육 그 기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에서는요. 상공업진흥책에 따라서 실업학교가 세워지고요.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민간에서의 근대교육 노력인데요. 바로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가 원산학사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883년인데요. 바로 이 원산은요. 개항장이죠. 개항장. 자,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을 하는데요. 개항장이어서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덕원의 주민들이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원산학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남학교로는 배제학당이 있고요. 여학교로는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근대학문을 교육시키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죠. 3번에 나와 있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별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애국 개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신민회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대성학교, 오산학교입니다. 애국 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회 공부할 때요. 신민회 물어봤을 때 답으로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설립되었다라는 게 답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가 세운 근대학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45쪽으로 가서요. 근대 언론이 발달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언론이라 하면 이때는 신문이죠. 그래서 신문들이 발간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최초의 신문이고요. 여기서 보면 순자, 한성순보잖아요. 이 순자가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 신문이고요. 1883년 방문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나라에서 발행한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독립신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서재필, 미국에 있던 서재필을 불러서 서재필이 들어와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국내 사정을 외국에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순 한글로 쓰여져 있고요. 또 마지막 장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국신문인데요. 제국신문은 대한제국 때를 얘기하죠. 대한제국 시기에 서민층이나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순 한글로 발행이 되는 신문이고요.
황성신문은 유림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랴 방성대국이라는 문서를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게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보상운동을 배울 때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이다라고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요, 1904년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는데요. 베델은 영국의 데일리 뉴스 기자였다고 합니다. 1904년에요. 러일 전쟁이 나잖아요.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게 됐고요. 이게 사장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치외법권의 특권이 있잖아요. 일본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등의 항일운동에도 앞장섰고요. 의병에도 호의적인 기사들을 쓰고요. 주로 이런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는 신채호, 박은식 같은 분을 들 수가 있죠. 자, 독립신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독립신문이라고 순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한글판이고요. 마지막 장은 영문판 두 종류로 발행이 돼서 국민을 계몽하고요.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인 베델이고요. 이분은 양기탁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델이 베델 때문에 일본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신채호, 박은식 등의 애국적인 논설뿐만 아니라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가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해요. 자, 대한매일신보와 신문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항일 논설을 실었고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어서 일본의 사정 검열을 받지 않았던 이 신문은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자, 1번은 천도교 기간지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상업 광고가 처음 게재된 것도 아니고요. 3번 바로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라는 게 답이겠죠. 5번에 순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건 한성순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러일 전쟁 중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신문이에요.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자, 대한매일신보는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과 방문국에서 10일마다 발행하는 게 한성순보가 되겠고요. 4번에 독립협회 기관에서 하는 게 독립신문이 되겠죠.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델, 영국 출신으로 1904년 양기탁 등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합니다.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라는 걸 답으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5쪽 아래에 나와 있는 종교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다.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천주교는 근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과 서양의 의술을 보급하죠. 보통 이렇게 종교를 포교할 때요, 두 가지를 하잖아요. 교육과 의료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천도교인데요. 이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이 천도교로 바뀐 겁니다. 동학. 그래서 손병희가요, 동학의 3대 교주였죠. 그래서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천도교를 이끌고 가는데요. 이분이 손병희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가서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 손병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때 가서 천도교 이야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대종교예요. 대종교 별표, 바로 나철이 창실합니다. 여기 나철 보이시죠? 홍합 나철이요. 전라남도 보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주에서 당군을 신으로 믿는 대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일제강점 이후에 간도로 이동해서 무장 독립전쟁에 기여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1910년대 무장투쟁을 주도하는
그 만주의 독립군들은 대다수가 대종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아주 중요한 종교이고요. 독립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유교. 유교는 박은식이 유교 혁신을 주장했고요. 지배층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불교는 한용운이 불교 혁신을 주장하고요.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어요. 근대 문물의 수용에서요. 첫 번째는 근대 교육. 학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근대 언론, 신문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종교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은요. 근대 교육에서는 학교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원산학사고요. 정부에서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세운 학교가 유경공원입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신민회에서 세웠던 학교가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있겠죠. 자, 근데 언론이 발달하다. 신문에서는요,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는 아무래도 나철이 만든 대종교가 대종교는 주로 당군을 믿고 있어서요. 성격이 굉장히 민족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서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